전 애인이 만약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1번 분과의 흐름이 달라질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의 1번님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지금은 1번님과의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1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끊어내진 않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몰입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라는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1번님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멀리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남아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 나한테 맞을까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1번님에게 아직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거리를 둔 채 냉정하게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은 본인 자신을 돌보고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1번님에 대해 여전히 정이 있다거나 안쓰러움 같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시 연애를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 가까워요. 일종의 애정이나 연민은 남아 있지만 다시금 관계를 되살리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의지는 낮은 상태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려는 열망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적절하다.'라고 느끼는 쪽에 가깝고요. 전반적으로 현실적, 관찰적 안정을 추구하는 상태로 보여요. 1번님과의 추억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자면, 그래도 1번님과 함께했던 추억에 대해 분노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순수했고 좋은 시절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때가 좋았지라는 감정이고, 지금의 안정된 감정 상태와도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1번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가 아닌 어느 정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라고도 보이고요. 1번님과의 시간을 그때 꽤 의미 있었고 안정적이었고 미래도 생각했던 관계로 기억한다라는 신호예요. 특히 앞서 나온 카드와의 연결을 해보자면 이 안정감과 구조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회상으로 자리 잡고도 있거든요. 두 분은 과거에 감정뿐 아니라 생활, 가치관, 미래 등도 함께 고려했던 관계라고 보이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1번님과의 미래를 그려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질지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푹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정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거거든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상태예요. 쉽게 열정적으로 들이대거나 빠지는 연애랑은 거리가 멀고, 상대한테도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 행동을 관찰하고 신중히 반응할 건데요. 새로운 연애에 있어서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 내 페이스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새 연애에서는 어떤 갈등, 집착, 피로한 감정 싸움 같은 거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거나 강한 자극을 얻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관계 자체보다는 삶의 질, 정서적인 건강의 한 부분으로 여길 가능성도 크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 편안하고 조용한 일상이 유지가 되는지, 나의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상대방이 존중해 주는지, 서로의 공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중시하고, 연애에서도 어떤 도파민이나 자극보다는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뭐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적을 거고, 대신 행동이나 배려로 감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약을 챙겨 준다. 문자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것은 미리 고려해서 피해가는 등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연애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삶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 보여요. 그렇다면 새로운 연애를 했을 때 1번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영향을 미칠지 본다면 새로운 관계에 진입한 후 1번님과의 과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오히려 약간 비교를 하면서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관계가 어떤 점에서 괜찮았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을까 하면서 새로운 연애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1번님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가지 못했던 건 왜였을까? 하고 연애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생겨야 1번님과 보냈던 시간에 대해 일종의 아쉬움, 비교를 하게 되어요. 지금 현재 속마음보다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림이거든요. 좀 심리 상태가 복잡해지는 흐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어떤 계기, 예를 들면 상대방의 행동, 관계 속 갈등 등을 통해서 1번님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라거나 감정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전 관계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이제야 알겠다 같은 늦은 반성이 촉발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는 1번님과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초반보다는 새로운 관계가 안정이 되었을 때 과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회고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1번님에게 가볍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도 피어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향후 1번님과 감정적인 연결이 지속이 될까를 보자면 1번님과 상대방 사이에 여전히 감정적 연결의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특히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정의 끈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연결이 명확하고 직진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1번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따뜻한 감정이 남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 다시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토대는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이 좀 흐릿하고 불분명하긴 하거든요. 연결의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고 상대방도 본인 스스로도 감정이 헷갈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도 상대방이 마음을 아예 닫은 게 아니니 이 사람이랑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크신 일반 분들이시라면 흐름을 잘 지켜보셨다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 사람이 새로운 연애에 빨리 빠져들기 전에 우리 1번님들과 빨리 가까워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 헤어진 전 애인이 만약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2번 분과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의 2번님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2번님과의 과거 관계를 감정적으로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관계로서 되돌아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 얼마나 잘 맞았나, 각자의 역할이 어땠나, 이 관계는 생산적인 관계였나 같은 식의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번님과 연애를 하면서 얻은 결과나 성장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 보여요. 이제는 이번님과의 관계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방향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님과의 관계도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꽤 이번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겉으로는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염탐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향상 이렇게 고민되는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기 위해서 감정을 일시적으로 밀어놓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님에게 미련이 크게 남았다기보다는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된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향성을 다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관계를 평가하거나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되짚으면서 이걸 기반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상태고, 현재의 감정은 그리움보다는 성찰과 자기정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에 가까운 그림이기는 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님과의 추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를 보자면, 이 사람 약간 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싶기도 한데, 뭔가 연애 자체를 비단 이번님과 함께했던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본인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결과가 만족스러웠는가를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태도가 없진 않거든요. 이번님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어떤 투자를 했고, 감정적, 시간적 투자를 했고, 그 경험을 지금에 와서 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라고 이성적으로 평가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정서적인 따뜻함, 돌봄, 정서적인 안정 같은 요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해요. 자신이 이번님을 돌봐줬다거나 이번님이 자신을 돌봐줬다거나 하는 경험에서 상대에게 애정과 배려를 받았던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나름 본인이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시기, 혹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던 시기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계산적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이번님과의 관계가 본인 딴에는 애정이 듬뿍 담긴 관계였다고 인지는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질지 본다면, 사실 새로운 상대를 마주하면 초반에는 이성적으로 빠져들고 싶어 할 거래요. 감정적으로 깊은 유대감과 강한 정서적인 연결을 빠르게 느끼려고 할 거거든요. 상대가 따뜻하거나 자기 마음을 조금만 열어줘도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날 진짜 이해해 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솟아오를 거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나에게서 언제쯤 좀 멀어지지 않을까?' 같은 불안, 어떤 리스크를 감지하려는 회피 기제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서도 스스로 마음의 일부는 잠궈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리드하거나 상대를 내 감정의 세계로 끌어당기려는 경향이 강해서 연애가 깊어질수록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는지, 나와 감정의 깊이를 얼마나 맞추는지를 민감하게 살필 거예요. 새 연애에 대해서 강한 몰입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다 주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어떤 이중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연애를 했을 때 우리 이번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영향을 미칠지를 본다면, 전 A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감정에 물꼬를 트게 된다고 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감정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과거 이번님과의 감정 흐름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된대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깊어질수록 전 A는 이 관계가 자기 삶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과 균형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번님과의 관계는 깊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안정된 느낌은 아니었지. 그때 내가 감정에 휘둘렸다면 지금은 내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뭐랄까, 이번님에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지금의 나였다면 그때 내가 이번에게 더 잘했을 텐데 돌이켜보니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리움이 올라오는 거라기보다는 이번님에게 미안함이 올라오는 그림이기는 해요. 더불어 이 사람이 새로운 연인에게서 포근한 돌봄을 느끼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번님을 떠올리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번님에게 그런 돌봄이나 마음을 줬던 사람이 이번님이 첫 스타트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향후 이번님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지속이 될까를 보자면 깊은 로맨스보다는 감정적인 친밀감과 가볍고 긍정적인 정서 연결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전 애인이 이번님을 완전히 감정에서 끊지 않았고 좋은 사람,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해요. 연락이 다시 닿는다면 분위기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농담을 주고받거나 정서적으로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될 건데, 사실 이게 재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도 이게 친밀감을 회복시키는데 국한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번님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존재, 돌아가도 상처받을 것 같지 않은 익숙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관계는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며 상황만 맞는다면 다시 편안하게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한동안 다시 가까워질 여지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긴 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이번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재회라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빨리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오늘은 헤어진 전 애인이 만약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3번 분과의 흐름이 달라질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3번님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아직도 이 사람은 과거 기억에 되게 묶여 있어요. 되게 미련이 많이 남은 모습이기는 해요. 3번님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되게 많이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이별했던 과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인 감정 안에 스스로 갇혀 있고 어떻게 선배님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되게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거든요. 선배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본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하다라고 느끼는 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죄책감, 거절당할까봐 두려움, 혹은 관계를 망친 책임감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되게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3번님에 대한 감정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여요. 연락하고 싶지만 괜히 관계가 더 꼬일까봐 그 사람을 놓는 게 맞는 걸까? 우리 3번님을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나? 내가 다시 다가가면은 뭔가 회복이 될까?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지속 중인 걸로 보이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3번님과의 추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를 보자면 이 사람은 3번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우연 이상의 인생의 굵직한 흐름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3번님과의 관계가 본인 인생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어쩌면 만나게 되어 있었고 결국 지나가도록 설정된 일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운명적인 사건이나 큰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그런 면에서 3번님과의 추억을 단순히 좋았던 기억 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아까 나왔던 속마음처럼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와도 연결이 되어요. 하지만 일종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억이나 감정이 스스로 통제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념도 함께 섞여 있죠. 또한 현재의 자리에서 멀리 앞으로를 보려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전 애인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감정은 진짜였지. 그걸 기반으로 나는 지금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 경험 덕에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은 직접 선부님과 닿지는 않지만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줬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산모님과의 추억을 자기 성찰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는 동시에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다음을 생각하려는 상태로 해석이 되어요. 혹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질지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다정하고 애정 가득한 로맨스를 꿈꾸실 거예요. 특히 3번님과의 감정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 정서적으로 얽혀있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많은 감정적인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사랑이길 바란다. 그 사람은 날 온전히 받아줄까?"라고 하면서 기대와 설렘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상화되면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3 번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랑에 열려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연애 속에서도 '이 사람도 나중에는 변할 수 있겠지. 괜찮은 것 같지만 너무 믿으면 안 돼. 과거처럼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라고 하면서, 만약 상대가 3 번님보다 감정적인 깊이나 신뢰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은연중에 비교를 하거나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3 번님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3 번님과 엄청 비교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새로운 연애를 했을 때 3 번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영향을 미칠지 본다면, 3 번님에 대한 감정이 줄어들기보다는 안으로 더 단단하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3 번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게 된대요. 새로운 연애가 시작이 되더라도 그 감정의 잔재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3 번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었을까?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대했나? 그건 좋은 관계였나? 아니면 집착이었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연애를 통해서 3 번님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생겨요. 감정이 사라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다시 구상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똑같아요. 결국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인데, 선배님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심지어 지금 연애와 비교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도 괜찮지만 선배님의 감정만큼은 안 느껴진다. 선배님은 날 정말 이해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서 감정은 숨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배님을 여전히 기준점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연애는 전애인이 선배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지우는 계기는 되지 못해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재평가하고 선배님에 대한 감정은 더 깊은 층에 묻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연애가 잘 되어도 그 밑바닥에는 선배님과의 감정의 잔상이 뿌리처럼 남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향후 3 번님과의 감정이 연결이 지속이 될까를 보자면 저는 이 감정이 좀 일방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산모님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던 경험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아직도 정서적인 흉터처럼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산모분들이 이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산모님은 좀 차가워요.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상대방 혼자 산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만 다소 일방적으로 우리 3 번님을 추억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체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번님에 대한 감정이 일부 남아 있지만 이게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하고 있어요. 자기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럼 우리 3 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3 번분들이 원하시는 게 재회시라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 전에 빨리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헤어진 전 애인이 만약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4번님과의 흐름이 달라질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4번님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4번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 들인 시간과 감정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을 하기보다는 조용한 거리감 속에서 생각에 되게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감정적으로 급하거나 불안정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강한 미련이 있다기보다는 4번님과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쉼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보여요. 뭔가를 해결하거나 다시 시작할 준비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감정이 약간은 식은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해결하거나 다시 시작할 준비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도 4 번님에게 악감정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바라보려는 노력은 해요. '좋았던 것도 있었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라는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현재 감정이 안정적이고 평정심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4 번님을 특별히 밀어내거나 아니면 혹은 끌어안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진 않아요. 다만 완전히 등을 돌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조율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4 번님과의 추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를 보자면, 4 번님을 존중하고 호감 있게 회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눈에 우리 4 번님은 자기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던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에너지도 넘쳤고 어 인간적으로도 자신감 있고 생기 있는 존재였다라고 인식을 해요. 추억 속에서 4 번님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 내면의 존중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들끓거나 미련이 남은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는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4 번님과 연애했던 시절이 본인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었던 시절, 또는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었던 시절을 상징을 해요. 추억을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보고 있어요. 당시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었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람이었지, 따뜻하고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줬다라는 식의 성숙한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의 여운이나 미련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존경과 따뜻한 인식은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추억 자체가 이 사람 안에서 후회 없이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해요. 혹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질지를 본다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그 감정은 되게 강렬하고 본능적인 감정일 거래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내가 이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게 될 거고, 하나의 되게 전투처럼 적극적으로 전념하려는 태도거든요. 연애에서도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고, 감정이 생기면 직진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불확실한 감정이더라도 부딪혀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결단력도 품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연애에서 표면적인 자극이나 설레임보다는 그 사람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뢰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느껴요. 지켜주는 관계, 함께 자라는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열정적일 수는 있어도 내면에서는 '이 사람과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계속 놓고 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대를 깊이 관찰하고 천천히 마음을 열며 진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타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설렘보다는 내 삶에 어떤 뿌리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요약을 했을 때 사랑이 시작이 되면은 강렬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시작까지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계산적이고 상대가 자신에게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본격적인 감정 몰입이 일어나는 타입인 거죠. 감정과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도 지속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고 느끼면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에게 새로운 연애란 충동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안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오래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나왔을 때
비로소 깊은 감정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새로운 연애를 했을 때 4번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영향을 미칠지를 본다면 아마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하면은 4번님에 대한 기억은 많이 지워질 거예요. 본인과 4번님 사이에 있던 감정적인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어떤 인식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4번님에 대해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부분이 없이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대로 기억을 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이해했다 라는 태도로 놓아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해방되고 과거에 대한 감정의 섭섭함이나 미련을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관계를 겪으면서 자신이 왜 그런 방식으로 연애를 했는지, 4번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되짚게 되어요. 이게 미련이나 후회라기보다는 성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4번님과의 관계는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꼭 겪어야 했던 하나의 완결된 장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과 있었던 시간은 의미가 있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이유는 없어 라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기 전에 4번님은 빠르게 행동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향후 4번님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지속이 될까를 보자면 아직까지는 겉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보여도 내면에서는 4번님을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너무 날카로웠나,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줬나 같은 내적 고민과 자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움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미안함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 이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해요. 4번님이 먼저 움직인다면 감정의 연결성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4번님이 원하시는 대로 꼭 재회가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